본인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배가 중심되는 교회, 기도가 중심되는 교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귀하가 생각하는 현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1위가 권위주의적인 교회, 두 번째가 보수적인 교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상공세대인데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공사공 중에서 교회 다니는 상공사공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한 34%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장 예배를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 43%가 되고 있습니다. 많죠? 근데 이제 이들이 현장 예배를 안 나오면 이들의 자녀까지도 좀 안 나오니까 지금은 완전 가족 종교화 시대가 돼 있어서 자녀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다음 세대 과제는 반드시 이들의 부모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 교육시키지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향후 목회 중점 세대를 다음의 세대 중에서 목회 중점 세대가 누굽니까? 라고 목사님들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가장 높은 게 상공사공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는 코로나를 거치면 상공사공 교회에서 안 나오니까 상공사공이 중요하다는 거지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공사공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상공사공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상공사공 모임 참여가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한 59% 되고요. 상공사공 부부 모임 참여 의향도 한 55% 되고 그 다음에 상공사공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한 70% 되고 상공사공 부부 육아 모임 필요성이 80%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상공사공 모임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한 98.5%가 되고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이 4개의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제 상공사공이 교회한테 말은 못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우리한테 상공사공 모임을 좀 만들어달라. 모임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들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전국 교회 중에서 상공사공 교회 안에 상공사공 모임이 있는 교회는 한 40%밖에 안 돼요. 한 60%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거버넌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이 아이템을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이 문제를 누군가는 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책에서 한번 건드리자 해서 이 아이템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국민일보하고 상인과 성김에서 조사한 건데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한테 조사한 거예요. 본인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배가 중심되는 교회, 그 다음에 기도가 중심되는 교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인데 그러면 귀하가 생각하는 현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1위가 권위주의적인 교회, 두 번째가 보수적인 교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 중심, 예배 중심은 세 번째, 네 번째로 나온 거예요. 확실히 일반인도 아니고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인들도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권위주의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게 딱 이미지 포지셔닝이 돼 있는 거죠. 이것도 같은 조사인데요.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이 있습니까?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한 33%니까 현재 한국 교인 중에서 자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은 사람이 3명 중에 1명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가 가장 높은데 두 번째로 보면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높으냐? 우리 국민들 특히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이 문화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문화하고 지금 현재 그 교회 문화가 지금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이 문화하고 이게 안 맞는다는 게 이런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입니다. 교회 의사결정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참여도나 의견 이렇게 봤더니 교회가 지금 교회 리더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건 매우 그렇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는 응답입니다. 의사결정에 만족하는 비율이 매우 그렇다가 25%밖에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한국 교인들 중에서 말은 안 하지만 당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 75%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 부서 의견을 반영한다. 다양한 세대가 직분자를 참여한다. 청년 참여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되고요. 만족도가요. 여성 참여도 31%밖에 안 되니까 거의 한 30% 정도 돼서 교인들이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성대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한 37%. 물론 장로님들은 성대 의견을 많이 수렴한다고 응답은 하시지만 실제로 교인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 사회의 문화를 보면은 특히 이제 큰 기업들 보면 이제 공정하고 소통하고 수평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는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거기까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라는 말이 배를 조정하다 이번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배를 조정하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배가 나아가려면 혼자나 몇 사람 소수의 리더들만 배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선원들이 다 같이 노를 져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힘이 필요한데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교인들이요. 교회 의사결정 기구에 각 세대별 대표자가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4%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걸 원해요. 이 목소리가 있는 거죠. 이거를 좀 교회 리더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미셔널 처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셔널 처치가 되게 미국에 생각하는 미셔널 처치하고요. 한국에 생각하는 미셔널 처치 약간 틀려요. 미국 같으면은 미셔널 처치 개념 컨셉 자체가 좀 영혼 구원, 구령 쪽에 좀 많이 포커싱 돼 있지만 한국은 마을 목회, 그다음에 지역사회 봉사 이쪽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든 간에 본인이 생각할 때 미셔널 처치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가 미션을 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미션을 처치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한 절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미션을 처치 그룹하고 아닌 그룹하고 두 개 그룹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해봤냐면 5년 전에 목사님 교회 예배 참석자 수 변화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적 교회가 그 오른쪽 볼게요. 5년 전보다 늘었다는 비율을 보면 선교적 교회는 29%고요. 선교적 교회가 아닌 교회는 12%예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볼게요. 그럼 앞으로 5년 뒤에 목사님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선교적 교회는 맨 오른쪽 보십시오. 지금보다 늘어날 것 같다는 비율이 57%고요. 선교적 교회가 아닌 교회는 44%.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선교적 교회라는 컨셉을 가진 교회가 왜 교인 수가 더 증가할까요? 이건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지 않지만 책 안에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요. 평신도들이 굉장히 사역적인 요구가 높더라고요. 평신적으로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평신도에 대한 액티비티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좀 활성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